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남자의 머리엔 철근이 관통돼 있는데요. 그가 쓰러져 있던 자리엔 피가 흥건합니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넘어지면서 현장 바닥에 있던 철근에 머리를 찧은 것입니다. 도착한 현장 확인했을 때에는 요구조자가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져 땅바닥에 박혀 솟아있는 철근에 좌측 후두부에서 좌측 측두부까지 사선으로 관통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왼쪽 머리 뒤쪽으로 들어간 철근은 그대로 머리 앞쪽으로 뚫고 나왔는데요. 출동한 구조대원이 전자톱을 이용해 철근을 자릅니다. 사고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명료합니다. 현장 도착해서 확인해본 바 요구조자가 언어 인지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화로 우선적으로 안정을 시킨 다음에 추가 손상이 없도록 몸을 고정한 후 공기톱을 이용 땅에 박혀진 철근을 절단하였고 안전 구조한 후 구급대 인계에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쏟아진 흙더미로 철골 구조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너비 15m, 높이 12m의 옹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신축공사 보강 작업 중이던 옹벽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붕괴된 건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 1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난 7월 말에도 광화대교 공사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지며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크게 다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공사 현장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우천 시 미끄러져 부상을 입거나 고층 작업 시 추락으로 인한 부상, 담뱃불이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 등이 있겠습니다. 이는 작업 중인 인부들에게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크나큰 안전사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도 여전히 공사 현장에는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아찔한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데요. 큰 못이나 철근 같은 자재가 튀어나와 있거나 안전난간, 추락 방지막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법으로는 우천 시에 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작업 시 항상 헬멧, 안전장갑,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 개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2인 1개조로 작업을 하여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면서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소 가능한 가연물이나 위험물을 한쪽에 보관하시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평소 때에도 철저한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일한 생각 때문인데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산업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택시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깨진 부품들이 바닥에 나진 겁니다. 또 다른 택시도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는데요. 교차로를 달리던 택시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저희가 출동해서 현장 확인해 본 결과 승용차 택시 2대가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각 차량마다 요구조자는 3명씩 갇혀 있는 상태였고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구출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택시에 탔던 승객은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구조대원이 보호대로 몸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밖으로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요구조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차량으로 이동해서 확인해 본 결과 차량 문은 다 개방된 상태고 요구조자의 부상 정도도 미미하여 구급대에 인계하였습니다. 옆에 차로 이동하여 부상 정도를 확인한 결과 요구조자 쪽에 탑승된 차량 문이 파손되어 열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유압 장비를 이용하여 문을 파괴하고 요구조자를 구출하여 구급대에 인계하였습니다. 1톤 트럭 한 대가 도로 위에 전복되어 있습니다. 트럭 적재함의 물건들이 도로 위에 쏟아지며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조대원은 앞유리를 망치로 부수고 문을 떼어낸 후 트럭 운전자를 구출합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구리 방향으로 가던 공항버스가
교통정체로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버스와 버스 앞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결국 차량 6대가 불에 탔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부주의와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서울 도심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해보면 주간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정체가 심하여 차 대 차 사고보다는 차와 사람, 차와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며 야간 같은 경우에는 과속과 음주로 인해 차 대 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특히 가을 행락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부터 교통사고가 급증하는데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년 중 가을에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자 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전체 26.7%로 1년 중 가을철에 가장 많았는데요. 이처럼 가을철에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여름철 무더위가 끝나 단풍놀이처럼 야외 활동을 하려는 이동객들이 다른 때보다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유흥과 여가를 위한 이동이 많은데요. 이때 운전자의 집중력은 평소보다 떨어지기 쉽습니다. 행락철의 특성상 들뜬 기분과 여러 명이 한 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경우 장시간 이동으로 인해 운전자가 피로를 느끼고 주력이 결핍되었을 경우에 대형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시간 운행이나 장거리 운행 시에는 운전자를 교대로 정하여 운전하거나 휴게소에서 완전한 휴식을 취한 후 이동하는 방법이 행락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가을,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무엇보다 안전벨트를 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